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지 사흘 만에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해 적을 압박해야 한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첫 대내외 메시지를 발표한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선출 사흘 만에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그러면서 이 지역의 모든 미국 군사 기지들이 폐쇄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스타바는 방어적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전쟁 상황과 국익에 따라 이를 즉각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보복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란 초등학교 폭격에 몰살된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언급,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며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و به خصوص نسبت به خون اطفال و کودکانمان حساسیت بیشتری خواهیم داشت.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는 공습 당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 부상을 당해서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선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란 전문가 회의는 지난 9일 암살 위험을 이유로 미뤄오던 권력 승계를 공식 발표했지만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육성을 공개하거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즈타바의 은신은 보안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다리 등을 다쳤기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이란 관리들을 통해 모즈타바가 다리 등을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하고 통신이 제한된 최고 수준의 보안시설에 피신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모즈타바를 부상당한 참전용사를 뜻하는 잠바즈로 칭하고 있다는 점 등도 부상 사실을 암시하는 단서로 꼽힙니다. او که جانباز جنگ رمضان است میراثدار راه سربهداران سرافراز این مرز و بوم است و نیز وارث حکیمان بزرگ ایران.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에게선 이란 정권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최근 안보 브리핑 이후 이스라엘 강요들이 합동 군사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략은 이란 국민이 통치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과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기 전에 모즈타바가 취임 나흘 만에 대독 형식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메시지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نکته‌ای که باید گوشزد نمایم این است که به هر صورت ما از دشمن غرامت خواهیم گرفت و اگر امتناع کند به اندازه‌ای که تشخیص بدهیم از اموالش برخواهیم داشت و اگر آن هم مقدور نباشد به همان اندازه از اموالش را نابود خواهیم کرد.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예, 이렇게 모즈타바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모즈타바의 첫 메시지, 초강경 대응이었습니다.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첫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독이 조금 오를 대로 올랐다. 네, 그리고 네. 미국에게는 전쟁은 너희가 시작했지만 마음대로 끝낼 수 없어. 끝내는 것은 우리고 지금 상황에서 칼자루는 지금 우리가 쥐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좀 발신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배상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상을 받고 싶다라는 것인데 사실 전쟁이 끝날 때 배상금을 좀 주는 경우가 있죠. 네네. 예, 패전국이 배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고 미국 너희가 우리가 이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패전국이라는 어떤 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어쨌든 호르무즈 봉쇄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카드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가 실질적으로 지금 봉쇄가 된 상황이 미국에게 굉장히 아픈 아킬레스건 뭐 그렇게 이제 파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시는 이제 이러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정치적으로 뭐 조약을 통해서 좀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상금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조건을 갖다가 많이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더 전쟁을 하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니까 미국 너희들 조금 자세를 낮추고 협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라.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발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며칠 전에 여기 나오셔서 이 모즈타바의 그 첫 일성, 첫 메시지가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즈타바의 일성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굉장히 아마 촉각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네네. 이란 국민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고요. 그래서 모즈타바의 일성이 결국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형태로 발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을 지속하는 형태로 발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전쟁의 진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모즈타바가 한 발언을 보면 전쟁 종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내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피의 복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아버지보다도 더 강경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죽었고 자기 부인 죽었고 조카들 죽었고 자기 누이도 죽고 그 정도 상태에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엄청난 원한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모즈타바 메시지에서 지금 이제 뭐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이 취약한 제2전선 형성 검토한 것을 끝을 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제2전선은 뭐라고 봐야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이제 제1전선이 있고 제2전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제1전선은 군사 대 군사력으로서 서로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GCC 국가들, 그러니까 뭐 바레인, 뭐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주한미군 기지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1전선이에요. 전선에서 무력 대 무력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제2전선은 뭐냐 하면 테러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2전선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테러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이버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테러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제외 공간들, 그리고 해외에 수없이 돌아다니는 미국인들, 그리고 제외 이스라엘 공간들, 이스라엘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주타바가 제2전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주타바를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시아파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과거에 2003년도에 그렇게 수많은 미국인을 상대로 유럽인들을 상대로 해서 테러가 일어났듯이 그런 테러가 당분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테러인데 사이버 테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도 여기 뉴스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수술용 의료 장비,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거요. 그 기업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킹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해킹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해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뚫을 수 있는 모든 곳, 그게 이제 정부 기관, 그다음에 기업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데까지도 전 세계의 시아파, 소위 말하는 이 해커들이 동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하나는 물리적 테러로, 하나는 사이버 테러로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런 테러가 아니고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예, 형식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면 모즈타바의 얼굴이나 육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 모즈타바의 부상에 대한 그 보도도 나왔었고,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이 메시지가 모즈타바가 직접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또 언론 보도도 있어서요.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일단 모즈타바가 죽었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여전히 지금 뭐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죽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조작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금 나중에 추후에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조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두 가지겠죠. 실질적으로 거의 이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본인이 육성 메시지라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육성 메시지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뭔가 이 상황에서 육성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은 영상 메시지를 내든 이 본인의 어떤 지금 좀 이 거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전면적으로 그 본인이 이 등장을 하면은 여전히 좀 신변 이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조금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마크에서 조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 분명한 것은 여전히 신정 체제의 어떤 지휘 체계는 그대로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모즈타바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두 분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전쟁의 성패,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달려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이미 이곳에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또 이 부분을 좀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오히려 정말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뢰라고 하는 것이 이 해상에서의 쥐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쥐뢰라고 하면 뭐 대부분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네. 대인 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터지는 거고 대전차 지뢰는 장갑차나 전차가 지나가면 터지도록 돼 있거든요. 사람이 대전차 지뢰 밟는다고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지에 묻혀 있는 지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뢰는 달라요. 기뢰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해류를 따라서. 그래서 기뢰가 몇 발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기뢰가 뿌려지더라도 이 기뢰 때문에 어떤 배도 통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기뢰라고 하는 것이
적군의 배와 아군의 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배든지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데 기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종류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접촉해서 터지는 게 있을 거고요. 네네. 다른 거 하나는 이 배가 지나가면은 자기장이 있고 수압이 변하잖아요. 그 자기장의 변화와 수압의 변화를 이렇게 인지를 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기뢰도 거기 가서 이렇게 부딪혀서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분석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5,000발 정도의 기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사실상 수십 발만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이걸 뿌려 놓으면 그래서 이 기뢰들이 이제 자기네들 배는 이제 설령 피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유선들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이제 다 터지게 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그 안에는 이게 이제 죽음의 계곡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뢰들이 결국 인도양으로 또 해류를 따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인도양을 이렇게 지나가는 상선들 그런 것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기뢰를 설치했으면 즉시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20배 이상의 이렇게 폭격을 가해서 다시는 이란이 국가 재건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겁먹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위험 그것 때문에 그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군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기뢰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엊그제 이란의 국영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네. 조그만 수상정이에요. 조그만 수상정에 기뢰 4발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군인 둘이가 타고서 이렇게 해상을 쫙 지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거 이제 기뢰 곧 살포하는 거다.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여간 이란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 부분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호르무즈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The situation with Iran is moving along very rapidly. It's doing very well and should have been done during a 47-year period. Could have been done by a lot of different people. They chose not to do it, but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모즈타바의 메시지에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기 보니까 지금 큰 대가는 미국이 치르는 게 아니고 이란이 네. 치르고 있다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정의스러운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스텝이 좀 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유의미하게 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대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란의 이 체제 전복 내지는 이 체제 전환이 분명히 이제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러기에 최적의 기회를 만났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핵무력 능력의 불능화였거든요. 네네. 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 시설도 파괴를 하고 인력들도 조금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란이. 네, 하지만 물질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핵심 인력도 살아남아 있고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핵무기 능력이나 그리고 군사 능력 같은 경우에 이 물리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의지라는 것이 붙어버리면은
그게 훨씬 더 무서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란의 신정 체제라면은 지도자라면은 핵무기는 이제 정말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지난번 전쟁 전에 오만이 중재를 했던 협상에서 나름대로 이란이 좀 양보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축은 하지 않겠다. 농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연료로 써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절대로 농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비축한 우라늄을 갖다가 전부 다 반출하라 그랬는데 반출은 좀 어렵고 이거 다 희석해가지고 우리가 연료로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어떤 그런 스위스 치즈와 같은 그런 합의가 사실 JCPOA라고 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과 그리고 이제 여러 유럽 국가와 이제 맺은 그런 핵 협상 결과인데, 근데 저는 이 전쟁 이후에 과연 그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오만이 중재해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협상 정도의 성과도 거두기가 조금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승리를 한 그런 지금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네네. 어떤 정책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목적 달성 측면에서는 사실 성공하고 있지 않은 전쟁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 정의스러운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텝이 꼬였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이 좀 꼬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내 민심도 좀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 유권자 48%가 이 기름값의 가격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 행정부 책임으로 돌렸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작전 중단을 원하는 의견, 또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글쎄요, 지금 좀 어떤 속내는 어떨까요? 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거 전쟁을 안 해서 해야 되나, 공습을 안 해서 해야 되나만 이런 고민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이란이 봉쇄를 할까 이런 고민도 아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2001년도에 그러니까 그 9.11 테러가 나고 난 그 해에 지금 미국에서는 9.11 테러의 여파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엄청난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년 전쟁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고 이제 철수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 이라크전을 공격했거든요. 아버지 부시에 대한 암살 문제라든지 암살 시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라크가 곧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허위로 밝혀졌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그때 국민들은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9.11 테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해줬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을 하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러는 거죠. 왜 했지? 목표가 뭐지?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불편함이 뭐냐면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미국 내에 공화당에 관련되는 그런 집회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얘기한 것이 곧 전쟁 끝난다. 내가 적어도 그런데 이번 주는 아니다. 그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기름값이 오바마 대통령 때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기름값 많이 올라갔다고 막 비판하고 그래서 대통령 됐던 사람인데, 그때 뭐 2불 몇 센트 했는데 지금 4불 뭐 50센트 뭐 80센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서민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화당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그 회의 자리에서 이 전쟁은 오래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부터
여론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처음에 여론이 사실상 전쟁을 시작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안 좋은 데다가 네. 지금 서민들의 생활 자체가 기름값 2배로 올라가고 인플레가 막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몇 군데에서 종합해서 하면 저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굉장한 고민에 사실상 진퇴양난의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스라엘의 입장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전쟁 개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듣고 오시죠. ובמקביל אנחנו פועלים לקדם יעד נוסף, ליצור את התנאים עבור העם האיראני כדי שהוא יוכל לסלק את משטר העריצות האכזרי שרודה בו כמעט יובל שנים. 예,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전쟁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란의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새로운 전쟁 목표다. 당초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체제 전복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그 목표치를 하향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드리기 전에 네. 유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 소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미국 외교정책 서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시작한 전쟁, 특히 중동에서 벌인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결정. 네. 네, 그 말은 조금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란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이스라엘 지금 분명히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서 이번이 이 체제 전복을 할 수 있는 뭐 정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란의 신정 체제가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지금 조만간 이 신정 체제가 교체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이 정책 목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정권 교체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 반정부 뭐 시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을 해왔던 이 이란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더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정 체제는 훨씬 더 이 통제를 갖다가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에 이 공격이 좀 빌미를 갖다가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반미라든지 이 반이스라엘, 이 신정 체제라는 것이 사실 정체성이 반미로 시작했고 이제 반이스라엘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정체성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란 체제는 훨씬 더 신정 체제는 적극적으로 이 지금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정당성까지 조금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이 체제 전복의 환경이 조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하고 미국의 전쟁 목표하고 처음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목표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전복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군사 작전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정부를 전복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해서 시아파라고 하는 사실상 전체 무슬림의 15%밖에 안 되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핵무기 제거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죠. 이란이 지금 이 그 핵무기를 뭐 한 60% 정도 농축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 450kg 뭐 더하기 빼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스라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모스타바 이거 제거하겠다. 그리고
이란 핵무기도 못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란의 목표는 그대로 이제 존재한다. 체제 전환은 놔두고. 네. 그런데 미국은 이제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체제 전환은 안 되는 건 이제 인식을 했고, 두 번째는 다시 지금 핵무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모주타바가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내고 그 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유심히 보면은 모주타바를 자극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인데, 네.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길게 가면 갈수록 이란도 손해지만 미국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이게 그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빨리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무스타바한테 말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는 지금 서로 다르긴 한데, 만일에 이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미국은 충분히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지침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좀 짧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주말이 되면 이번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2주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 앞으로 좀 변수를 좀 꼽는다면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양국 모두 네. 장기전 자신 있어, 우리 다 버틸 수 있어 그랬는데 사실 네, 미국이 먼저 좀 꼬리를 내린 양상이고, 네. 2, 3일 전에 이 대규모 공습을 클라이맥스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뭐 변수로 떠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변수가 아니었고 이건 상수였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좀 예견을 못했다. 예견은 했었는데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좀 견뎌낼 줄 알았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이 정도의 맷집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형국인데, 근데 이란이 쉽게 그렇게 못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인가. 이란도 마냥 그냥 이렇게 그 봉쇄를 또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봉쇄에 정말 전면 봉쇄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국제사회를 완전히 이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즈음에 이 미국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어쨌든 전쟁을 마무리한다, 우리 공습 그만두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그만둘게.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미국이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군사 기지, 시설 이런 데를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곳을 때리기 시작을 하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IT 기업 7군데를 이렇게 적으로 적대적 대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팔란티아, 뭐 아마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사실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거기 피격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때리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제2전선인 소위 말해서 외국에 있는 미국 공간을 계속해서 때리고, 또 해외 여행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테러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런 데 대한 사이버 해킹을 하고 테러를 하고, 그게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전선과 제2전선에서 계속해서 한다. 그랬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든 뭐 중반이든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무스타바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은 조금 더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피해는 조금 더 지금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2주째로 접어든
중동 사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혜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